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도대체 AI를 구속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인공지능은 현재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침투되었다. 스마트폰의 음성조수로부터 각종 AI 응용 소프트웨어, 자동운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AI는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의 세계를 개변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강대하면 어느 날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고 더 이상 인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그것이 인류를 해치고 심지어 인류를 통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로봇 3원칙을 즉각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줄곧 기준으로 받들어 온 이 로봇의 최고 행위 법칙은 필경 80여 년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오늘의 AI에 대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우리 먼저 로봇 3원칙이 어떻게 왔는지 돌이켜보자. 1942년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처음으로 로봇 3원칙을 제기하였다. 그 후 아시모프는 그의 모든 공상과학 작품에서 이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로봇 3원칙은 점차 널리 알려지어 사람들의 마음속 로봇 세계의 헌법으로 되었다. 로봇 3원칙도 초기 로봇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행동 준칙을 설정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모두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첫 번째 원칙은 로봇이 인간 개체를 해치거나 인간 개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목격하고 손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하나는 로봇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가지고 로봇이 인간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로봇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주로 강조한다. 두 번째 원칙은 로봇이 첫 번째 법칙과 충돌할 때 예외적으로 사람이 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로봇이 인간의 지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전제는 이러한 지령이 어떠한 인간의 안전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만약 누군가가 로봇에게 명령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한다면 그것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로봇이 2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로봇에게 일정한 자기 보호 능력을 부여한다. 결국 로봇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앞의 두 가지 원칙도 이행할 수 없다. 로봇 3원칙은 로봇의 행위를 구속하기 위해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로봇, 조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준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로봇 3원칙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80여 년 전의 산물이다. 아시모프가 이 3대 원칙을 제기했을 때 순전히 근거 없는 상상이었고 실제 응용 효과가 어떠한지는 이전에도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특히 딥러닝, 그리고 강화학습 등 기술의 출현에 따라 로봇 3원칙이 현재 AI에 직면할 때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AI의 복잡성과 자율성은 아시모프의 당초 구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단순히 인간이 미리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 학습과 자기 최적화를 통해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행 중 각종 도로 상황과 돌발 상황에 부딪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로봇 3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한 충돌에 직면했을 때 차 안의 승객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행자를 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딜레마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로봇의 3원칙도 명확한 지도 의견을 주기 어렵다. 둘째, AI의 학습과 진화 능력은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이미지 인식 AI는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 편차로 인해 일부 이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 결과를 생성합니다. 실제로 응용할 때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AI가 진화함에 따라 인간이 미리 설정한 규칙의 제한을 돌파할 수도 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AI의 행위는 일정한 정도의 예측하기 어려운 성과 임의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로봇의 3원칙으로 하여금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AI의 응용 장면은 날로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부동한 영역과 문화 배경과 관련된다. 그러나 부동한 나라와 지역은 인류의 정의, 가치관과 도덕 기준에 대해 모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서 로봇의 3원칙을 통일적으로 응용하기 어렵다는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민족은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민족은 개인의 권리를 더욱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지역에 따라 AI를 단속하기 위해 다른 규칙을 채택해야 할 수도 있다. 로봇 3원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로봇의 3원칙, AI를 제약하는 면에서 많은 부족점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AI를 제약하고 그 발전이 인류의利益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몇 가지 방면으로부터 착수할 수 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이다. 우리는 해석 가능한 AI 기술을 채택하여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얻은 결론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적시에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AI에 대한 인류의 신임을 증강시킬 수 있다. 대안적 훈련을 활용해 AI가 범죄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각종 위험을 막아내는 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은 법적 차원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모두 완벽한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AI 개발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개발한 것이고 또한 인류가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적 구속을 하는 것은 AI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과 같다. 셋째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이다. 윤리와 도덕은 AI를 구속하는 내면의 영혼이다. 우리는 AI에 정확한 가치관과 도덕 준칙을 주입하여 결책 과정에서 반드시 인류의 도덕관념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AI는 진단과 치료를 보조할 때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군사 분야에서는 자주적 살상 능력을 갖춘 AI 무기의 개발을 명확히 금지해야 하며 AI가 인류 간의 전쟁을 완전히 통제 불능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규제 차원이다. 각국 정부와 조직은 모두 전문적인 감독관리팀을 설립하여 AI의 개발과 응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제때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80여 년 전에 탄생한 로봇 3원칙은 비록 우리가 AI의 실제 수요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참고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시모프와 같은 창작자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한다. 만약 그들 세대의 과학적 환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인공지능이 고속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AI를 구속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토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을 리트윗하는 구독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